저 여자. 그 한재민이랑 강릉 거기에 같이 다니던 여자잖아요. 순간 결혼식장은 얼어붙었고 강도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경기도 광주의 한적한 전원마을.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집에서 강도연이 눈을 뜹니다. 올해 58, 국내 중견 건설사에서 임원으로 은퇴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텃밭과 감나무 한 그루가 그의 일상 전부였죠. 도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아, 또 무릎이 시큰거리네. 혼잣말을 하며 거실로 나온 도연의 눈에 액자 속 아내 사진이 들어옵니다. 5년 전 뇌졸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내 민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요. 도연은 아내 사진에 대고 작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자식도 없는 도연에게는 이 조용한 집이 전부였거든요.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차려 먹으며 도연은 오늘 할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텃밭에 물 주기, 마을 회관에서 바둑 한 판, 저녁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막걸리 한 잔, 평범하지만 소소한 행복이 있는 하루였습니다. 소소한 행복이 있는 하루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도연에게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도연에게는 특별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한재민이었죠. 올해 62인 재민은 도연보다 4살 위지만 40년 넘게 형제처럼 지내온 친구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도연에게 재민은 가족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재민 형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지. 도연은 재민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손을 내밀어준 재민, 사업할 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재민이었습니다. 비록 혈육은 아니지만 진짜 형님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죠. 도연의 결혼식 때도 주례를 서주었고 아내 민정이 아플 때도 밤새 병원에서 함께 지새웠던 재민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텃밭에서 호미질을 하던 도연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재민 형님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죠. 평소보다 목소리가 많이 쇠약해 보였습니다. 도연아? 재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요즘 기억이 점점 흐려져가. 어제 뭘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때로는 길도 헷갈려.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님, 무슨 소리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가봤는데 의사가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재민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아, 내가 좀 와줘야 할 것 같아. 혼자서는 안 되겠어. 정말 무서워. 도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형님, 지금 당장 갈게요. 주소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고마워, 도연아. 정말 고마워. 재민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인데 문자로 정확한 주소 보낼게. 도연은 서둘러 짐을 꾸렸습니다. 며칠 머물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재민이 좋아하는 전통차 한 통을 챙겼죠. 마음이 급해진 도연은 차를 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아프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도연은 재민과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고생했던 일들, 서로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주었던 일, 아내들끼리도 자매처럼 지냈던 시간들. 그런 재민이 치매에 걸렸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형님, 제가 옆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연은 핸들을 꽉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족 같은 재민을 혼자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고아였던 자신에게 가족이 되어준 재민이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한 도연은 재민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이 늘어선 골목길, 그 끝에 있는 낡은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곧 문이 열리며 낯선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도연 씨시죠? 4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재민 씨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연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형님이 여성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재민 형님은 어디 계세요? 안쪽 방에서 쉬고 계세요. 들어오세요. 유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도연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 안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곳곳에 여성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는 재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여위어 보였지만 도연을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아, 왔구나. 재민이 일어나려 하자 유진이 재빨리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재민 씨. 도연은 재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왔으니까 걱정 마세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재민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피로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잘 돌봐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내가 있으니 든든하다. 도연은 유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재민과 유진의 관계가 궁금했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죠. 그때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저희가 작년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유진의 말에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재민 씨가 혼자 지내시기 힘들어 하셔서 그래서 제가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재민이 재혼을 했다는 소식을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40년 지기 친구인데 이런 큰일을 혼자 결정했다니 이상했습니다. 형님,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결혼식이라도 참석했을 텐데. 도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재민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요즘 정말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말이야. 유진이 차를 준비해 오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재민 씨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조용히 혼인신고만 했어요. 큰 결혼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차를 받아들며 유진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말씨도 정중하고 재민을 돌보는 모습도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죠.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겠네요. 도연이 유진에게 말하자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재민 씨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제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에요. 유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유진은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재민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차려진 상을 보며 도연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재민이 잘 돌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연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유진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도연 씨 취향도 고려해서 식사를 준비할게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뭐든 잘 먹어요. 도연이 손사래를 치자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알아두면 좋죠. 재민 씨 이야기로는 도연 씨가 된장찌개를 특히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도연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된장찌개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재민이 기억하고 있었다니요. 치매 초기라고 했는데 이런 세세한 것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재민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도연과 유진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민 씨 상태가 어떤가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반복돼요. 어떨 때는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기억을 못 하시거든요. 유진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혼자 돌보기가 점점 힘들어져서 도연 씨가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도연은 유진의 손이 가늘고 여린 것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재민을 돌보고 있다니 고마운 마음과 함께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좀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연 씨도 혼자 지내시느라 힘드실 텐데 재민 씨가 항상 도연 씨 걱정을 하셨어요. 혼자 지내는 게 외롭지 않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하면서요. 유진의 말에 도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재민은 변함없는 친구였습니다. 동시에 유진에 대한 경계심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죠. 당분간 여기서 머물면서 형님을 돌보겠습니다. 도연의 말에 유진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도연 씨. 혼자서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날 밤 도연은 작은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재민의 상태도 걱정이었지만 유진이라는 여성에 대한 궁금증도 계속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이 여성을 믿어도 될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도연은 유진의 세심한 배려에 점점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김없이 따뜻한 된장찌개가 준비되어 있었고 도연이 좋아하는 나물 반찬들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연이 커피보다 녹차를 선호한다는 것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어떻게 제 취향을 이렇게 잘 아세요? 도연이 궁금해하자 유진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재민 씨가 도연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습관이 있으신지. 유진의 말에 도연은 재민을 향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켜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은 낮에는 기억을 잃고 멍하니 있다가도 밤이 되면 갑자기 멀쩡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젯밤에는 도연이 잠결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던 중 재민이 혼자서 냉장고를 뒤지며 뭔가를 찾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형님, 뭐 찾으세요? 도연이 물어보자 재민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도연아. 목이 말라서. 재민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도연은 왠지 어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유진의 행동이었습니다. 유진은 도연에게 유독 친근하게 다가왔고 재민보다 도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재민이 낮잠을 자는 사이 유진은 도연과 함께 차를 마시며 긴 대화를 나눴죠. 도연 씨는 혼자 지내시느라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분 돌아가신 후에 재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도연은 차를 마시던 손을 멈췄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그런 생각까지는.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친구분들이라도 자주 만나시나요? 유진의 질문은 자연스러웠지만 도연의 사생활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별로 특별한 건 없어요. 텃밭 가꾸고 가끔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이나 두고. 도연이 담담하게 대답하자 유진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정말 외로우시겠어요. 저도 혼자 지낼 때가 있어서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민 씨는 요즘 저를 잘 못 알아보실 때가 많아져서 사실 저도 많이 외로워요. 도연은 유진의 처지가 안쓰러웠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도 힘든데 정작 그 환자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서글플까요?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유진 씨가 있어서 형님이 많이 나아지신 것 같아요. 도연의 위로에 유진은 더욱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이런 말할 사람이 없었는데. 유진이 도연의 손을 살짝 만졌습니다. 도연 씨는 저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주시네요. 재민 씨는 이제 저를 그냥 간병인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도연은 유진의 손길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낸 터라 이런 여성의 온기가 새롭게 느껴졌죠.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재민의 아내인데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요? 그날 저녁 재민과 도연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재민은 평소보다 많이 마셨고 취기가 오르자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유진이 어때? 괜찮지? 재민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당황하자 재민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재민은 술잔을 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은 어차피 끝났어. 기억도 점점 사라지고 남은 건 뭐 있겠어. 도연은 재민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치매 환자치고는 너무 명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유진에 대한 태도도 남편이라기보다는 무관심에 가까웠습니다. 밤늦게 도연이 잠들려 할 때 복도에서 유진과 재민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도연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도연의 눈치를 살폈고 재민이 보이지 않는 틈을 타서 도연과 단둘이 있으려 했습니다. 도연 씨,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유진이 부엌에서 도연을 불렀습니다. 무거운 것 좀 옮겨야 하는데. 도연이 부엌으로 가자 유진은 도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도연 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도연이 묻자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민 씨가 이제 저를 아내로 보지 않아요. 그냥 돌봐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아요. 도연은 유진의 고백에 당황했습니다. 이 여성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재민의 아내라는 입장을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유진 씨, 그런 말씀은. 도연이 말을 하려는 순간 뒤에서 재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하고 있어? 재민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재민의 차가운 시선에 도연과 유진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부엌에서 가까이 서 있던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지 뻔했거든요. 아, 형님. 유진 씨가 무거운 쌀포대를 옮기는 걸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도연이 서둘러 해명했지만 재민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고맙네. 재민은 단조롭게 대답하며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묘한 냉소가 느껴졌죠.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재민은 도연과 유진이 함께 있을 때마다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고 유진은 더욱 적극적으로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그 사이에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죠. 어느 날 저녁 재민이 일찍 잠든 후 유진이 도연에게 차를 가져왔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연 씨, 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재민 씨와 저는 사실 진짜 부부가 아니에요. 도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혼인신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간병을 위한 형식적인 관계였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민 씨가 치매 진단을 받고 혼자 지내기 힘들어 하실 때 제가 도와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재민 씨는 저를 완전히 짐처럼 여기세요. 심지어 가끔은 저를 쫓아내려고도 하시고요. 도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유진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재민과 유진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 재민의 무관심한 태도들 말이죠. 그럼 유진 씨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갈 곳도 마땅치 않고 유진은 도연을 바라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도연 씨, 저 정말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도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느꼈던 외로움, 그리고 며칠 전부터 유진에게 느끼고 있던 묘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유진 씨, 도연이 말을 하려던 순간 안방에서 재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아, 좀 와봐. 재민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안방으로 들어가자 재민은 침대에 앉아 도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또렷한 눈빛이었죠. 도연아, 앉아. 재민이 침대 끝을 가리켰습니다. 할 말이 있어. 도연이 자리에 앉자 재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이 너한테 뭐라고 했지? 형님, 그게. 도연이 당황하자 재민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 나도 다 알고 있어. 재민의 목소리가 갑자기 냉정해졌습니다.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도연아. 기억도 점점 사라지고 몸도 말을 안 듣고. 재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유진이는 괜찮은 여자야. 너한테 잘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재민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책임져라. 내 목까지. 도연은 재민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기겠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형님은 아직 뭐가 남았어? 재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억도 없고 미래도 없는 놈한테 뭐가 남았다고?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재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유진에 대한 마음도 점점 커지고 있었죠. 며칠 후 유진이 도연에게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도연 씨, 저 정말 솔직하게 말할게요. 재민 씨와는 이미 끝난 사이예요. 이제는 도연 씨만 보여요. 도연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의 외로움, 그리고 유진의 따뜻함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유진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연의 고백에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재민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표정하게 승낙했죠.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소규모로 조용하게 치르기로 했지만 도연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유진이 혹시나 하는 일에 대비해서 위임장 작성을 요청했을 때는 더욱 그랬죠. 혹시라도 비상 상황이 생기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유진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도연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도연은 재민과 마지막 술잔을 나눴습니다. 형님, 정말 괜찮으세요? 재민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난 거잖아. 그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음 한구석에 불안을 안고 결혼식 날을 맞았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일까요? 아직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건 아닐까요? 결혼식 당일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불안감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오늘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유진도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었죠. 도연 씨, 떨리세요? 유진이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나오며 수줍게 물었습니다.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조금은요. 도연이 솔직하게 대답하자 유진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도연 씨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재미는 평소보다 멀쩡해 보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결혼식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오늘은 좋은 날이야, 도연아. 서울 시내의 작은 웨딩홀에서 조용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옛 직장 동료들 몇 명과 동네 이웃들, 그리고 유진 쪽에서 온 지인들이 전부였죠. 재민도 주례를 대신해 축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도연 씨,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도연의 옛 직장 후배인 김 과장이 다가와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인분도 정말 아름다우시고요. 고맙습니다. 도연이 미소로 답하며 유진을 소개했습니다. 제 아내 유진입니다. 김 과장은 유진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려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죠. 잠깐만요. 김 과장이 유진을 가리키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분 맞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당황스러워하자 김 과장은 머뭇거리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자 한재민 씨랑 강릉 도박장에 같이 다니던 여자잖아요. 그 순간 적막했던 결혼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결혼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유진에게 집중되었죠. 유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재미는 갑자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정했지만 김 과장은 계속했습니다. 분명해요. 작년 여름에 강릉 출장 갔을 때 처음 도박장에서 봤거든요. 한재민 씨랑 저 여자분 거기서 유명했어요. 김 과장이 재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박 빚 증거 갚으려고 저 여자가 남자들 등쳐먹다가 끌려가는 것도 봤어요. 최근에. 한 달 전쯤인가? 도연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진과 재민이 도박장에서? 그것도 작년에? 한 달 전에도? 그럼 유진이 재민을 돌보게 된 경위부터가 거짓말이었다는 뜻일까요? 도연 씨. 유진이 도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도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 설명해 주세요. 재민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의 치매 환자 같은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도연아, 그게 뭐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거짓말 하신 거예요? 결혼식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부정하려 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제발 저 말 좀 들어봐요, 도연 씨. 유진이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도연은 이미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도연 씨. 유진이 뒤쫓아왔지만 도연은 돌아보지 않고 결혼식장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도연은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의심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먼저 혼인신고 내역부터 조회해봤죠. 이상하네.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재민과 유진의 혼인신고 날짜가 김 과장이 말한 강릉 도박장 목격 시점과 비슷했습니다. 그럼 정말 둘이 도박을 함께하다
빚을 져서 사기를 쳤다는 걸까요? 도연은 바로 재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유진과 재민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둘은 무언가 급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형님, 도연이 문을 벌컥 열며 들어갔습니다. 지금 당장 설명해 주세요. 재민은 더 이상 치매 환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산적이고 차가운 눈빛이었죠. 도연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속인 거예요?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연 씨,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설명할 수 있어요. 뭘 설명한다는 거예요? 도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도박장에서 만난 것도? 혼인신고한 것도? 아니면 저한테 접근한 것도? 그때 재민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비웃음이었죠. 하, 도연아. 내가 이렇게 빨리 눈치챌 줄은 몰랐는데. 도연은 재민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믿어왔던 친구의 진짜 모습이었을까요? 그럼 치매도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재민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일부는 진짜고 일부는 연기지. 너 속이기 위해서. 도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재민과 유진,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말일까요? 왜요? 도연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재민과 유진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는 듯이 재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돈 때문이야, 도연아. 내가 가진 그 돈 때문에. 돈 때문이라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자신을 돈 때문에 속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돈 때문이야. 내가 건설회사에서 받은 지분 적립금 때문에 말이지. 도연은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자신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소름 끼쳤습니다. 형님이 어떻게 40년 동안 친구했는데 내 재산 규모 정도는 알지. 재민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퇴직금과 지분 적립금 합쳐서 50억 정도 되지? 전원주택도 시가로 치면 10억은 넘고. 유진이 재민의 옆에 앉으며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었던 순수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도연 씨,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도연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민이 깊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도연 돈만 좀 뜯을 계획이었어. 몇 천만 원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재민의 눈빛이 험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나를 믿더라고. 그게 더 역겨웠어. 도연은 재민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 역겹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도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민 씨가 도박빚이 너무 많았어요. 강릉 도박장에서 만났을 때 이미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었거든요. 재민이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으로 시작했어. 그런데 자꾸 따고 싶어지더라고. 결국 집도 담보로 잡히고 이 집마저 곧 넘어가게 생겼지. 그래서 저를 이용한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쇠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용이라기보다는 유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재민 씨 빚이 8억이 넘었거든요. 도연은 무릎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매 연기를 하신 거군요. 연기까지는 아니고. 재민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때문에 기억력이 좀 떨어지긴 했어. 그걸 좀 과장한 거지. 유진이 도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도연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럼 저한테 접근한 것도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거네요. 처음엔 재민 씨 돈만 좀 빌려달라고 할 생각이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가 너무 순수하셔서 결혼까지 하면 더 확실할 거라고 생각했죠. 도연은 유진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저한테 보여준 감정들도 모두 가짜였다는 거군요. 유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연 씨가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재민이 담배를 바닥에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내가 분노하든 말든 상관없어. 도연은 재민의 태도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형님은 저를 뭘로 생각하신 거예요? 40년 동안의 우정이 그렇게 가벼운 거였어요? 우정? 재민이 비웃었습니다. 도연아, 세상에 공짜는 없어. 나도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게 있으니까 이제 내가 날 도와줄 차례지. 도연은 재민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움을 준 것을 은혜라며 이렇게 갚으라는 말인가요? 그럼 위임장까지 요구한 이유는 뭐예요? 도연이 유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라도 도연 씨가 중간에 마음을 바꾸실까봐 법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하려고 했어요. 도연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위임장까지 써주려고 했다니 정말 바보였습니다. 그럼 사채업자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나요? 도연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재민과 유진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재민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이번 달 말이면 일주일 남았네요. 도연이 계산해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결혼식을 진행한 거군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도연 씨.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다고요? 40년 우정을 배신하고 저를 속이고 사기를 쳐놓고 미안하다고요? 재민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해라, 도연아. 어차피 너도 혼자 지내기 외로웠잖아. 유진이랑 같이 살면서 내 빚까지 처리해주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도연은 재민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다니요. 형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말 저를 친구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재민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없어. 처음부터 내가 쓸모 있어서 가까이 지낸 거야. 고아 출신이라 외로워하는 게 보여서 이용하기 쉬웠거든. 도연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재민은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 대상으로만 봤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 정했어요. 유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사기 결혼과 재산 편취 미수로 말이죠. 경찰에 신고한다고? 재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도연아, 그러지 마. 우리 사이가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 도연은 냉정한 표정으로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형님. 아니, 애초에 시작된 적도 없었군요. 유진이 급히 도연에게 다가가며 매달렸습니다. 도연 씨,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다고요?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저도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40년 동안 믿어왔던 사람한테 완전히 속았다는 걸 알았을 때 말이에요.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누르려 했습니다. 그때 재민이 급히 달려와서 도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잠깐만. 재민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정말 무서운 놈들이야. 돈을 못 갚으면 나뿐만 아니라 유진이도 위험해져. 도연은 재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건 형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는 더 이상 상관없어요. 유진이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 씨,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재민 씨가 죽겠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럼 정식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어야죠.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이고 사기를 칠 게 아니라요. 도연은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기 사건 신고하려고 합니다. 재민과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로 신고를 하는구나 싶었죠. 경찰이 도착한 후 도연은 자세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가짜 치매 연기, 계획적인 접근, 사기 결혼 시도까지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다행히 김 과장의 목격담도 중요한 증거가 되었죠. 며칠 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검찰청에서 상세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검사는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사건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실제로 재산 피해를 입지는 않으셨지만 이는 명백한 사기 미수 사건입니다.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40년간의 신뢰관계를 악용한 점에서 죄질이 나쁩니다. 도연은 검사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민과 유진의 통화 녹음, 위임장 요구 관련 메시지, 그리고 강릉 도박장에서의 목격 증언까지 말이죠.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유진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중년 남성들을 속인 전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유진 씨는 지난 5년간 총 3차례의 위장 결혼 기록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도연에게 설명했습니다.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했죠. 도연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유진의 능숙한 연기와 접근 방식은 이미 여러 번 연습된 것이었습니다. 재민의 과거도 상세히 조사되었습니다. 실제로 도박 중독이 심각했고 여러 도박장에서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연을 이용하기 전에도 다른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다가 거절당한 기록들이 나왔죠. 한재민 씨는 작년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기를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이 도연에게 보고했습니다. 피해자분의 재산 규모를 미리 조사하고 정유진 씨와 함께 접근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법정에서 재민과 유진은 끝까지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재민은 40년 우정을 들먹이며 선처를 호소했고 유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피고인 한재민은 40년간 쌓아온 신뢰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기만했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입니다. 유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고인 정유진은 상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왔으며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 선고에서 재민은 징역 3년, 유진은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실형이었죠. 선고가 끝난 후 도연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가장 믿은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그게 제일 아프더군요. 도연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중년층들은 이 사건을 통해 경각심을 갖게 되었죠. 법정을 나오며
도연은 재민과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재민은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도연을 보자 잠시 눈을 들었습니다. 도연아? 재민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도연은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유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끝까지 도연에게 뭔가 말하려 했지만 도연은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의 추억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바보였구나, 나는. 도연이 혼잣말을 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었죠. 만약 결혼을 끝까지 진행했다면 재산을 모두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재판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그동안 경기도 광주의 집에서 혼자 지내며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을 해야겠어. 도연이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의 거짓 우정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은 인터넷을 검색하며 새로운 거주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서울 근처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민과 유진의 기억이 담긴 곳들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여러 지역을 검토하던 중 제주도 애월읍의 한 작은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단층 집으로 마당도 제법 넓어 보였습니다. 사진만 봐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었죠. 여기다. 도연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주도로 이사를 결정한 후 도연은 광주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민과 함께 찍은 사진들, 편지들, 추억의 물건들을 하나씩 버려가며 과거와 결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도연이 마지막 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아 씁쓸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애월에 도착한 첫날, 도연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공기가 다르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상쾌함이었습니다. 새 집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당에서는 감귤나무 몇 그루가 자라고 있었고 뒤편으로는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해보자. 도연이 짐을 정리하며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동네 마을회관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마을 이장인고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 선생님.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고 할아버지의 사투리가 정겨웠습니다. 네, 조용히 지내려고 왔습니다.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럼 잘 오셨어요. 우리 마을은 조용하고 사람들도 착해요. 고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뭐 하시던 일이 있으세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건설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은퇴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텃밭이나 가꾸며 지내려고요. 그럼 좋겠네요. 우리 마을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말상대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고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연의 새로운 마을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는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도연을 많이 따랐습니다. 강 선생님은 말씀도 잘하시고 마음씨도 좋으셔. 김할머니가 다른 할머니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 말도 잘 들어주시고. 도연은 어르신들과 대화하면서 자신도 위로를 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어 가는 것 같았죠. 몇 달이 지나자 도연은 집 한편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차를 우려 마실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 몇 개를 놓고 인생 상담소라는 작은 팻말을 걸었습니다. 인생 상담소라니 재미있는 생각이네요. 이웃집 박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곳이에요. 도연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실제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문제로 고민인 할머니, 사업이 어려운 중년 남성, 건강 걱정이 많은 할아버지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도연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나눴습니다. 특히 사람을 믿는 것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많았죠. 사람을 믿다가 크게 당한 적이 있으신가 봐요? 한 중년 여성이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평생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죠. 그럼 이제는 사람을 안 믿으세요? 도연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상처는 피할 수 없지만 회복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다시 누군가를 믿기로 했거든요. 그 여성은 도연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역시 경험이 있으신 분의 말씀은 다르네요. 어느 날 도연의 옛 직장 후배인 김 과장이 제주도로 찾아왔습니다. 도연의 소식을 듣고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죠. 선배님, 여기서 정말 평화로워 보이세요. 김 과장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때 결혼식에서 제가 괜한 말을 해서 김 과장이 미안해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 과장과 함께 바닷가 평상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도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민과 유진의 배신은 분명 큰 상처였지만 그로 인해 새로운 삶을 찾게 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믿은 만큼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다시 누군가를 믿기로 했다. 도연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은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